2024년 5월 25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5월 24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단지 저는 주식밖에 모르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저는 주식은 매일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진행되는 습관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돌아봐야 되고, 그런 데이터들을 쭉 가지고 있다가, 주식이라는 건 결국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마치 뿌연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그 안개 속을 헤치고 갈 때, 데이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데이터가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데이터가 되어준다면, 처음에는 그 뿌연 안개 속에서 아주 보폭을 좁게 조심 걸어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지만, 그런 습관과 습관들이 모였을 때 어느 순간 이제부터 조금만 더 가면 내 앞에 고속도로가 쫙 펼쳐지겠는데 라는 느낌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저는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 뭐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아침에 눈을 뜨면 뉴욕 증시가 어떻게 끝났지? 라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한 주의 증시를 정리한 다음에는 한 템포 쉬고 다음 주 주식시장은 어떻게 진행될 건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저는 과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 많이 쓰고요. 그리고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 저런 용어도 있었어? 아, 저런 뜻도 있었어? 뭐 그렇게 뭐 되게 가방끈 자랑하듯이 막 그냥 뭐 어려운 이야기, 특히 이제 뭐 경제를 굳이 비즈니스, 이코노미 하면서 어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되게 힘들었을 때,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고 멘탈은 붕괴되고 지갑은 거덜나다 보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책 읽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책을 읽었던 기간이 제 인생이 무너진 다음 그 기간 동안이었거든요. 제가 제 멘토님께, 멘토님, 저는 이렇게 인생이 지금 개박살 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집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책을 읽고 있네요. 미친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제 멘토님께서 당연히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래야 된다라고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책을 많이 읽을 때, 처음에는 어떤 책을 읽을지 몰라서 그냥 서점에 가서, 돈도 없으니까요. 서점에 가서 무작위로 제가 몰랐던 부분, 그러니까 경제 분야를 제외하고 그냥 궁금했던 부분들의 책들을 다 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점점 제가 그 책을 읽는 분야가 딱 좁혀져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사를 되게 자주 했거든요. 이사하는 동안에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책 같은 게 다 돈이거든요. 이사할 때는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이사를 갈 때마다 읽지 않는 책들을 한 번 읽고 좀 또 읽겠지라고 했는데 읽지 않고 그냥 버린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한 10권 정도 돼요. 근데 그 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최소한 10번 이상 읽은 책들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가 멘탈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초심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그랬을 때는 그 책들을 다시 읽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많이 안다고, 그러니까 얕은 지식으로 넓게 아는 것보다 좀 좁더라도 깊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저는 경제 분야에서 주식밖에 몰라요. 물론 어떤 돈에 대한 개념은 확실하지만 어떤 뭐 투자 컨설턴트 같은 느낌을 가졌을 때 저는 부동산 갭불도 모르고 뭐 코인도 모르고 뭐 그냥 아는 거는 주식,
뭐 조금 더 나가서 뭐 채권도 뭐 제가 좋아하기보다는 증권 전문가 자격증 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했고 또 주식이랑 어느 정도 연관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뭐 조금 아는 척 하는 거고 저는 주식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를 이제 대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미쓰리 보니까 쟤는 그냥 뉴욕 증시 하나만 파네. 어떤 분께서는 뭐 나는 뭐 한국 주식만 매매하기 때문에 뉴욕 증시 안 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냥 어쨌든 글로벌 지금 중심적인 금융 시스템의 그 기준은 뉴욕 증시잖아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 하나만 파더라도,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열심히 파다 보면 어떤 때는 그 뉴욕 증시에 은근슬쩍 국제유가가 들어오고 어떤 때는 은근슬쩍 금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국채금리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뭔가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범위가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경제 공부를 하려고 그랬을 때 나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라는 생각은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증권사 입사했을 때 아마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야, 나는 이제 경제의 모든 분야를 다 알겠구나. 그래서 오만방자하게 뭐 어깨에 힘주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냥 손님들 만나서 아니면 아침에 회의 시간에 회의 용도로 그냥 어려운 용어 몇 마디 짓거리고 나올 뿐이지 진짜 알지도 못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 경제를 좀 공부하고 싶어. 주식을 좀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일단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은 뭘 그렇게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외워야 될 것도 많고 분석해야 될 것도 많고 뭐 용어도 졸라 어렵고 막 거기에 일단은 멈칫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지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어쩌면 저보다 주식 공부를 더 막 차트 같은 거 막 더 후벼 파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나 진짜 주식에 대해서 개뿔도 몰랐는데 그냥 미쓰리 수다 듣다가 어찌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듣게 됐어. 근데 관심은 좀 생겼는데 공부하는 건 좀 두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공부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돈다방 미쓰리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가 수다를 떠는 느낌. 제가 어려운 영어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다를 떠는 기분. 전문가시나 저렇게 수다를 떠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듣는 그런 듣는 이야기를 되풀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되풀이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미쓰리한테 들은 이야기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공부 제가 뭐 경제 공부라고 해서 너무 이제 거창하지만 어쨌든 저는 주식에 관련된 뭐 아카데미 뭐 교육 같은 거를 계속 지금 꿈꾸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렵게 접근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것만 일단 머릿속에 딱 가지고 계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코노미 비즈니스 다 까는 소리입니다. 그냥 돈이에요. 인간은요, 돈 많이 벌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돈 잃고 기분 나쁜 사람 없고요. 제가 새날 방송에서 종종 얘기하지만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이 창문 밖으로 도망가고요. 지금 어쩌면 윤석열 탄핵이 이렇게 빨리,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땐 늦다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폭발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뭡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아작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코노미고 나발이고 다 의미 없고 그냥 돈이다.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잘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100세 시대에 꾸준하게 수익을 주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꾸준히 그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인드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가 전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야기가 좀 길어졌고요. 5월 24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 마감일까요? 반등일까요? 다우지수가 0.01% 상승, S&P 500이 0.70% 상승, 나스닥이 1.10% 상승했고요. 전일
가파른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등장해서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4월달 내구재 수주 전월 대비 0.7% 상승. 자, 내구재 수주는요. 2월부터 석 달째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구재란 뭐냐? 우리가 식품 같은 경우는 일명 유통기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유통기한 지나도 냉장 보관 잘하면 먹기도 하지만 어쨌든 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통기간이 빠르잖아요. 그리고 뭐 샴푸 같은 거는 또 막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책상, 컴퓨터, 침대 뭐 이런 것들은 한 번 사면 최소한 3년 이상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3년 이상 쓰는 물건을 우리가 내구재라고 하는데 이 내구재 수주가 지금 2월부터 상승하고 있다. 이거는요. 이 내구재 수주는 약간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침대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냥 에이 질러버리자. 경제 안 좋아지면 못 바꿀 것 같아. 지금이 기회야. 라인 나오 하고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경제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뭐 지금 일단 큰 돈을 좀 쓰게 되는 건데 왜냐면 침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가 아니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은 내가 살짝 부담되기는 하는데 뭐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뭐 에이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갚을 수 있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이게 둘 다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내구재 수준은요. 어떻게 분석하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떤 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약간 저는 좀 달리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내구재 수주에 대한 의미를 크게 두지는 않고요. 5월달 소비자 심리 지수 4월달은 77.2였고요. 5월달은요. 69.1로 하락했는데 그 하락폭이 무려 10.5%입니다. 그리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지표인데 기존의 3.2에서 3.3%로 0.1% 상승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를 발표가 됐고요. 동시에 최근 2년간 형성됐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범위 2.3에서 3.0으로 잡았었었는데 이게 이탈됐다고 합니다. 이 지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표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동안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때 막 열심히 인상할 때 매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2%가 될 때까지 갈 길이 멀다 할 일이 많다. 즉 그 얘기는 연준은 2% 인플레이션이 목표였던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2%가 되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딱 동결해야지 혹은 그 과정에서 분명히 가파른 금리 인상 과정에서 경제 지표가 훼손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만 딱 잡히면 어느 정도 동결한 다음에 경기 둔화를 우려하면서 금리를 인하해야지 이런 계획을 짰었었는데 지금 점점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5월달 소비자 심리지수 4월달 대비 5월달이 10% 이상 크게 하락했어요. 자, 경제지표 부진합니다. 전일 뭐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가 뭐 50 이상을 올라갔다. 경제 지표는 결국 추세이기 때문에 그 지표 하나만 보고 미국 경제가 좋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5월 중순에 발표했던 4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그거 보고 3개월 동안 연속 상승했던 인플레이션이 4월달에 꺾였네.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네 라고 확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외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 2024년
화두가 될 거고 미쓰리 예상대로 1월달, 2월달, 3월달 즉 1분기에 미국의 1분기 GDP 경제 성장률은 예상치보다 부진했고 인플레이션 지표 즉 소비자 물가 지표는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놨습니다.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경제지표 4월달 내구재 수주가 전월 대비 0.7% 상승해서 석 달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에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요. 일단 소비자 심리지수 꺾이고 있고 제가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얘기를 하면서도 할 거예요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의 모기지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물론 더 높았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우리는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금융위기 때 혹은 코로나 때 제로금리 초저금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요. 지금의 금리 수준이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예상이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금리 결정 과연 언제 될 것이냐. 골드만삭스는요. 처음에는 7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예상했었었는데 9월 달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9월 달 금리 동결 확률이 50%입니다.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작년 11월 달부터 그렇게 아기다리 고기다리 했던 금리 인하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처럼 쉽게 빨리 오지 않고 있다는 점인 거죠. 이유는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과격했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 지표는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증시는 호조를 보였지만, 그러니까 증시는 반등을 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은 좀 떨어졌다라는 것이 5월 24일 금요일 주식시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 금요일 2687포인트 무려 1%가 넘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근 보이는 변동성, 장중 1%는 껌값이고 데일리 변동성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증시가 뭐가 문제냐? 개인들이 미칩니다. 그냥 빠지기만 하면 혹은 그냥 오르기만 하면 버티기라도 하고 견디기라도 하는데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 개인들이 그냥 돌아버립니다. 상당히 개인들한테는 고통스러운 장이 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흥분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5월 20일부터 5월 24일 한 주 증시 전망을 해드리면서 NH투자증권이 코스피 상단을 2820포인트로 잡았다. 제가 비웃었죠. 내일 다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NH투자증권이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의 마지막 한 주 코스피 예상밴드를 2670에서 280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0포인트 지금 양보했습니다. 자, 과연 다음 주 5월의 말 주식시장은 어떻게 전개될지 내일 방송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미쓰리 담든 것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요. 약은 먹고 있는데 확실히 나이가 있으니까 회복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제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화장실도 잘 가고 있고요. 네. 자, 저는 오늘 조금 더 요약을 하고 내일 방송을 좀 준비해서 5월 마지막 주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자료들 좀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서울역에서 큰 집회가 있는데 제가 참석을 좀 못하게 돼서 굉장히 아쉽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마음으로 통해서 열심히 응원하고 마음만으로도 함께
하면서 윤석열 탄핵을 열심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